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들어 도대체 왜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가격은 꿈쩍도 안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직접 발표한 엄청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분야 중 하나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을 한 건데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코인들을 제도권 중심에 두겠다는 역대급 호재인데도 신기하게 리플 가격은 1,700원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슬금슬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재가 쏟아져도 제자리 걸음인 이 기이한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말뿐인 호재에 속은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소식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는 종류의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거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이번 달 초에 앞으로 5년 동안 기관이 무엇을 할지 정리한 5개년 사업 계획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로드맵인데 이 핵심 과제의 중심에 디지털 자산을 명확하게 집어넣었다는 사실이죠. 규칙을 정하는 대장 기관이 코인 시장을 향후 5년 동안 가장 신경 써서 다루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과 토큰화 그리고 코인 시장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토큰화라는 개념은 건물이나 금 같은 현실 세계의 진짜 재산을 잘게 쪼개서 코인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그동안 코인 시장은 이 규칙이 너무나도 흐릿해서 대형 자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 있고 기술이 훌륭해도 대형 기업이나 금융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규제 당국으로부터 불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까봐 겁이 나서 진입을 못했던 거죠. 돈의 규모가 큰 주체일수록 법적 리스크에 극도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규제 당국 역시 코인 산업이 너무 빠르게 커져서 법과 규칙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갔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지도를 펼쳐보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서는 7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 안에서 리플 투자자분들이 가장 소름 돋게 보셔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특정 코인이 주식과 같아서 증권거래위원회가 관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라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맡아야 하는지를 두고 밥그릇 싸움과 진흙탕 규제가 이어져 왔는데요. 리플은 이미 긴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며 토큰 자체를 둘러싼 싸움은 사실상 끝냈지만 여전히 XRP를 정확히 어느 칸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최종 분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번 5개년 계획을 통해 리플이 상품 쪽으로 완벽하게 경계선이 정리된다면 비트코인처럼 거대 기관들이 아무런 법적 찜찜함 없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호재가 나와도 왜 지금 가격은 안 오르는 걸까요? 핵심은 리플을 사는 주체, 즉 대세의 손바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한 줄이 뜨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사고 파는 아주 빠른 자금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거대 금융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이들은 오늘 나온 호재 뉴스 하나에 흥분해서 수조 원의 돈을 밀어넣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규제 환경과 규칙이 어떻게 변할지 100% 확신이 서야만 비로소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번 증권거래위원회의 2030년 5개년 계획은 성급한 개인들을 위한 신호가 아니라 5년 뒤를 내다보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는 느린 기관들을 향한 공식 신호탄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조용하다는 것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진짜 주인들이 물량을 넘겨받으며 판을 바꾸고 있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로드맵인 만큼 당장 내일 아침에 리플 가격이 위로 솟구치지 않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재단이 매달 푸는 물량이나 비트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락 흐름이 길어지고 지루한 장세가 유지되는 시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하락장이 하루 만에 끝나고 바로 날아가 버렸다면 우리는 또다시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만 했을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가격이 낮게 깔려 있을 때가 동일한 자금으로 훨씬 많은 수량의 리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어차피 2030년까지 장기적인 법적 토대가 깔리고 거대 자금의 유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처럼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효율적으로 낮추고 비중을 늘려가는 대형 자산가들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현재 시장 가치에 비해 미래의 제도권 성장 잠재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거대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초기 단계에서 자산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모아간다면 향후 시장의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때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성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